물가지수 관련해서 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벤트가 다음 주에 이제 결국 다가옵니다. 이 FMC 저희가 또 중계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이번 달에는 6월이다 보니까 369, 12 이렇게 해서 딱 점도표 찍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한테 뭐 미스터 툴레이트라고 뭐 이런저런 별명도 붙이고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 핀잔을 주고는 있지만 뭐 파월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아닌 거잖아요. 그쵸. 연준 의원들이 9월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뭔가 좋은 반응을 하겠지만 다른 연준 의원들이 트럼프 발언에 흔들릴까? 지금 이번 주 지표만 보면 고용은 조금 오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저항선보단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완만한데 아직은 뭔가 관세 영향이 다 반영됐나? 이런 걱정도 좀 할 법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정말 언제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하고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CPI, PPI 모두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6월에 발표된 5월 지표까지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관세로 인해서는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근데 물론 뭐 맨날 아직 본격화 안 됐냐라고 이제 뭐 이런 정도면 그냥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도 한 6월, 7월에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말이 많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확실히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결국 뭐 아무리 지금 지표들을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실질 소득이 문제가 되느냐, 더 그 이전에 고용의 문제가 되느냐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뭐 고용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 소득도 지금 뭐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곤 있지만 실질 소득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가 그래도 버틴다. 이 열심히 소비하는 미국인들은 물가가 조금 올라도 소비는 결국 죽지 않기 때문에 뭐 관세로 인해서 매크로가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 왜 이렇게 안 나타나지? 왜 이렇게 괜찮지? 라고 할 때 이제 코로나 때 결국 이 공급망 차질과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보다는 대비가 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것을 압도할 정도로 지금 많이 관세의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7월 9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7월 9일까지도 이후에도 지금 계속 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일부러 반대 얘기를 좀 던져보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어쨌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저는 세금을 때려맞았지만 저희는 그 물건값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도 물건값을 늘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되게 한정적인데 물건값을 올리는 것도 자기네 어떻게 보면 비용이고, 그래서 기회는 한정적인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관세율이라는 게 정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중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지를 알아야지 이걸 반영해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비용을 알아야지 전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전가를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을 할 텐데, 일단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기업이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비용이 올라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관세율도 좀 클리어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올리자. 그때 올리지 않을까. 그런 네. 분석도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최종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를 그쵸, 모르니까 모르니까. 지금 뭐 올리고 싶어도 일단은 좀 참고 있다가 나중에 올려도 지금은 뭐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다라는 시각도 확실히 기업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아니, 그리고 약간 요즘 트렌드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대통령이 그 직접적으로 이거 가격 올리지 마세요. 그쵸. 라면 2,000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트럼프도 월마트 월마- 이거 안 돼.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이거 약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들이 그쵸, 음. 하고 꼭 찍어서 있으니까. 물가를 올리지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기 그쵸. 때문에 눈치껏 행동해라. 예, 그런 것 때문에 당장은 못 올리고 이렇게 있다가 또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뭐 상징하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뭐 지금은 확실히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 예전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나타날 수 있지만 완전히 아무 문제 없다. 금리 내려라. 라고 확언할 수 있을 만큼 페드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야, 거봐 지금 이렇게 나중에 기업이 가격 올릴 수도 있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더러 금리 내리라고 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내리니?라고 이제 관망세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월가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9월에 좀 금리를 인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제 8월 잭슨 홀 때 살짝 힌트를 주고 9월에 뭐 내리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 뭐 당장 다음 주면 또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력한 시나리오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지표를 역시 봐야 되는 부분이 연준에서 전망을 한 베이지부 설문에서 이미 기업들이 한 6월까지는 재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움직이는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제대로 이동이 되고 있느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여기에다가 뭐 장난감 가격만 한번 올리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장난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은 할인 시즌 들어가고 연휴 시즌 들어가고 이런 시기에 막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만약 수요는 들어가는데 이런 공급이 조금 차질을 빚는다. 여기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뭐 그렇죠. 웰스파고 같은 데서는 뭐 그런 전망도 같이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또 재정 예산안 통과 문제도 곧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더하면 아직 6월에 리스크가 다 해소된 게 아니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진짜 있습니다. 여름이 너무 무섭다. 6월, 7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게 사실 최근에 랠리를 많이 겪고 나서 다음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절성도 있죠. 뭐 6월, 7월에 이제 다들 휴가 가고 뭐 트레이딩 안 하는 이제 월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계절성도 좋지 않긴 하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열심히 돈을 쓰고 있는 재무부의 엑스데이트 또 이제 8월이면은 다가오고 그 전에 7월까지 이제 박터지게 아마 예산안을 두고 싸우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고 7월 9일 날 관세 유예 끝나긴 하지만 연장해줄 것 같긴 하지만 뭐 진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불확실성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말한 대로 지켜도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키는 대로 내리니까 그게 이상해지는 건가요? 근데 지금 관세가 아까 결국 도대체 최종 관세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기다리는 기업들도 기업들인데 사실 무역 상대국들도 지금 계속 협상을 트럼프는 빨리 하자. 너네 자꾸 이렇게 안 할 거면 내가 그냥 정해서 보내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국들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게 뭔지 관세를 뭐 얼마를 원하는 건지 관세를 내려주는 대신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더 기다려보자. 시간을 끌자라고 하는 게 훨씬 트렌드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일본하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과의 협상 자리에서 거기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이제 제임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제 다 들어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3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만요. 이러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일본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경쟁을 시켜서 나에게 가장 좋은 충성하도록. 결과를 가져와라 라고 이제 이 강요들을 경쟁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각하 일본과의 협상을 제가 타결했습니다. 제가 A를 요구했더니 A를 주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보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협상 자리에서 셋이 싸운 것도 되게 웃겼지만
자기들이 미국에 있는 와중에 이 협상단에게 각자 컨택이 와서 이런 아. 요구를 누구는 A를 요구하고 누구는 B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식의 약간 내 성과가 불협화음이 돼야 되니까. 불협화음이 되게 많았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일본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게 일본만 그러겠어요? 뭐 다른 나라도 다른 마찬가지겠죠. 나라들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약간 노답 삼형제의 모습처럼 지금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잘 어울리네. 그런 밈이 것 되어버린 같습니다. 네. 러테인 상무장관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그쵸.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여러 변수들이 아직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뭔가 확실히 이렇다 이런 평가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희 뭐 채널 계속 보시면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정도의 흐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번 달에 남아있는 여러 뭐 지표 중에서 이걸 좀 약간 결론 내려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